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글선입니다. 금요일 주간 시사 황대일 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대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주간 키워드 나가봅시다.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네. 네. 기자님, 지금 현재 북한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핵 관련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등 또는 코로나 영향으로 국경 접견 지역의 봉쇄라든지 전년도 있었던 홍수 피해로 인한 자연재해를 통한 어떤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지금 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식량 자원의 문제가 좀 거론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현재 북한 일반 주민들의 식량의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북한의 식량난이 김정은이 통치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는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 보고 2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알려요. 이게 그렇게 간부들 두드리고 대책이라는 거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보신지 없애고 대책은 중앙으로부터 시군의 1위까지 강력한 연합 지휘부를 형성해가지고 말하자면 특별팀을 꾸려가지고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사회주의적 형상. 이게 뭔가 하면 도적질이 많다는 거예요. 북한 내에서도. 조금 생산된 거 하더라도 다 도적질해 가고. 그러니까 국가가 조금 생산된 거로부터 종합적인 그 산출량을 보고 계획을 모셔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다 놓고 볼 때 상당히 엄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마지막에 말한 게 있어요.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초점을 둔 먹는 문제 해결을 지금 현재 북한의 내각 인민경제의 초미 문제라고 제기했어요. 지금 먹는 문제 갖고 한 개 국가가 저렇게 대단한 회의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럼 지금 심각하다고 아주 심각하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이게 지금 기본 이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식량 문제가. 식량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작고 또 코로나 사태에 모여서 중국과의 어떤 밀로도 위축된 건 또 사실이고 또 국제적인 대북 제재 압력을 받고 있고 거기다 또 쌀을 지원받으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걸로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사상이 외부로 향할까봐 시선이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초점을 둔 먹는 문제 해결, 농업을 추겨 세우는 것은 인민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구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결실을 봐야 될 문제라고 딱 그랬어요. 어떤 대가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대가를 치고서라도 그런 걸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사람 잡이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북한이 그 국제사회 식량 지원 없이 즉 외부 도움 없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해서 해결책을 아직까지는 없죠. 확실하게 이게 내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게 없네요. 없죠. 왜냐하면 대북 제재는 이러저러한 구실로 유엔 식량 기구에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식량 부족 나는 계속 숫자를 내지만은 지금 오늘의 북한은 유엔 식량 기구로부터도 식량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어요. 삼키지 못해요. 그거를 삼키면 이제 오늘날에 먹는 문제를 해서 30년 동안 왔는데 90년대 저부터 그간에 300만 이상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굶어 죽었어요. 수십만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탈북의 길에 올랐어요. 오늘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때 세운 모든 사회주의 틀거리가 문양만 또 어기고 다 잊어져졌어요.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 식량 배급제 이게 먹는 문제로부터 다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자면 북한 내에서의 농사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게 다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홍수 계속 들어오지, 비료가 없지, 땅이 다 산성화됐지. 유엔의 식량지원기구에서 저도 이걸 못 받아 물게 돼 있는 이유가 그걸 받아 물면 그만큼 북한 지도부 농업 문제를 푼다는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김정은의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딱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죠. 이것도 가만히 밤에 남포항 천진화에서 잠수함에다 식량을 태하다가 김정일만 알게 뚝에다 탁 놓고 간다면 모르겠는데 그 유엔의 식량 원조가 다
투명하게 오픈돼서 딱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럼 기자님, 네. 국제사회에서 식량 지원을 네. 해도 그거를 집어삼킬 수가 없다라 하셨는데 네. 그 일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네. 취임 네. 이후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네. 대해서 지지를 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네.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김정은 정권 자체가 정치적으로 식량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주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식량의 어떤 투명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있거든요. 식량의 분배. 북한 정권이 그 분배를 맡게 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말하자면 식량 원조를 받은 예. 그 모든 식량을 예. 투명하게 공급되는가 절실한 예. 주민들한테 이게 네.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또 걸리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가 예. 보장하는 나라가 검열단까지 딱 해요. 제대로 집행되는가. 네. 인도적 무상원조 아닙니까? 예. 그럼 무조건 집행되는 거예요. 그럼 인도적 지원 식량이 흐르는 전 구간을 다 따라다니면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미국이 이제는 우리를 먹여 살리는 지경에 왔다. 그게 이제는 점점 쌓여서 30년 오다 나니까 옛날은 그럴 수 있겠다 했지만 이제는 만성적인 빌어먹는 나라예요. 북한은. 원조에 의존하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속 유엔, 미국 등 식량 인도적 지원 들어간다면 북한 주민사회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치적 의존도, 경제적 의존도가 그만큼 떨어지겠다고 돼 있어요. 저 신종주의 국가인 거기서는 신적 존재, 김일성 족속에 대한 주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의존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독재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하게 딱 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 외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뭔가 좀 꼼꼼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받긴 받겠죠. 아니요. 꼼꼼이가 없어요. 안 받는다고 딱 해놨어요. 외부를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해결책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수를 없애고 보신주의를 뭐 어떻게 하고 그쪽에 비사회주의 이런 거 비사회주의가 다 그런 것들 외국 넘보는 것 그다음에 범법적 행위 다 비사회주의에 들어가요. 이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이 완전히 감시 이거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게 바로 이 비사회주의 현상이 겉도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에 눈길을 돌리는 것, 외부 세계에 대한 환상이 조장되는 것, 이것도 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못 받아 먹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그 의존도가 김정은 3대 세제체에는 이거 잘못 컨트롤했다가는 내부의 것을 물물을 조금이라도 인도적 지원이라도 과하게 받아들이거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정대로 원칙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조차도 무너지게 될 상황이니까 못 받아요. 북한 정권이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무기 증강이라든지 도발에 대해서 수위를 더 높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힘도 다 빠진 거예요. 그 힘도. 이제는 주민의식이 미사일 쏠 돈, 핵실험 할 돈은 있으면서 우리를 줄 돈은 없느냐. 이젠 이 물음이 제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북한 주민 사이에서 30년 동안 굶었으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가 핵 미사일 이 사회주의 주체 보급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휘둘러 가지고 강탈할 수 있다고 신뢰했어요. 이제는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안 통해요. 핵 미사일 이젠 그거 날았다 너희가 보위국이 됐다니까 그건 믿자. 보위국이 돼서 강탈해서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왜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자꾸 쏘냐. 그 돈이면 인민들 식량 문제부터 풀라. 이런 사회적인 주민 의식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는 찰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북한 상황이. 그러니까 더 쪼이고 비사회주의요 뭘 이거 내다 꺼내드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까겠다 그랬어요. 무자비하게 비사회주의, 대남, 대미
이 모든 데서 환상을 가지거나 문물을 받아들인 자는 엄중하게 법적 여기 다 있어요. 네. 뭐라고 말했냐면 야 말도 아주 엄격하게 있어요. 모든 당조직, 예. 모든 정치기관, 예. 모든 당조직은 이거는 노동당이에요. 예. 그다음에 모든 정치기관은 이거 군대 관련 정치기관이에요. 예. 당조직은 사회 관련 노동당 조직이고 정치기관은 군, 전쟁준비 단위 당기관이에요. 네. 그다음에 모든 국가기관 이 모든 것이 다 동원되지고 당권, 법권, 군권을 총발동해서 이걸 막겠다 그랬어요. 당권 노동당 독재, 법권 주체의 법 준해서 군권 무력이에요. 폭력 수단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식량 문제 풀 길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젠 죽으란 소리나 같죠. 그 말을 못해서 이 말을 하고 앉는 거예요. 식량 산출되는 양만큼 거기에 그걸 100으로 넘어선 백성들 굶주려 죽는 거는 책임 안 지겠다는 소리예요. 북한의 주재에 돼 있는 저 동구권의 대사들이 다 말하잖아요. 가서 네. 예. 러시아 대사. 예. 사탕 기름도 구경하기 힘들다고. 평양주의 외국 대사관 외교관이 왜 하루 사 먹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외교관이 평양에서 식용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으면 얼마나 각박한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상황이 대단하니까 대남 대미 메시지도 분명히 보냈는데 오픈 못 시키는 거예요. 오픈 못 시키는 거 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말자. 이 상황을 잘 올려 넘자. 국내 위기를, 네. 정치적 위기, 예.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연착륙시키자. 그런 방향의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난 추정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도 조심하고 네,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기자님 다음 네. 질문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기자님, 조 바이든 대통령 네. 취임 이후에 동맹국들 간의 재구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동맹국들 간의 관계의 강화,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고 봤을 때 저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난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렇죠. 뭐 역사적 문제라든지 굉장히 좀 경색되어 있는데 이 일본과 대한민국의 갈등이 핵 관련에 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북한 김일성 주석은 한일 간의 과거사 정리 못된 그 틈새를 계속 공략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도 계속 공략했어요. 네.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1980년대 말에 일본 무슨 야당 정계 인사들이 들어갔을 때 예.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빨도 안 들어가는 소리를 한 거예요. 앉혀놓고 지구촌에서 미국으로부터 핵피해를 제일 먼저 받고 오늘날까지 마지막으로 받은 나라가 당신의 일본이다. 네.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 핵을 보유한 미국의 군대가 한반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북조선은 항시적으로 핵 위협을 받고 있다. 당신은 이미 받았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두 핵 피해국끼리 합해서 미국과 대결하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거기에 껐더기고 갔어요. 일본 가서 외우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 기자 때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일본도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걸 절대로 반대해요. 북한이 핵 보유한 거는 첫째,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미 태평양 미군들, 네. 사령부 지하에 있는 미군들이 한반도에 즉각 개입을 막기 위한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본토에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핵을 꺼내들은 거예요. 핵 개발을 그래서 추진한 거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야망의 용도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일본도 피해 당사국이에요. 미사일 쏠 때마다 일본들도 넘어간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일을 얼마나 간담이 써느라겠어요. 그리고 한국은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한국은 항시 피해 당사국인 거예요. 핵 미사일 비전 자체가 미국 개입.
그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일본 본토로부터의 미군 계획,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나온 전략수단들이에요. 이걸 차단하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방법으로든 뭐든 조카통일하겠다는 게 저들이 항구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라는 그 피해국에는 미국, 일본, 한국이 딱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놈의 전쟁 준비하고 정말 군사적 도발에 날뛸수록 그 제일 피해국은 미국, 한국,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공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미일 협력 관계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과거사 문제 때문에 이게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동북아시아에서 예. 한국, 일본의 그 자유체제 수호를 위해서라도 예. 미국, 한국, 일본은 분명히 공조를 해야 돼요. 공조를 한다고 그래요. 문의는 공조를 하고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계속 과거사 문제 가지고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자꾸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건 그것대로 가져가고 예. 안보 협력 체계는 끝까지 가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외교적인 역량이 그거 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들어선 조 바이든 대통령 어떤 정부에서는 이제 충분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이제는 슬슬 그 부분을 지적을 하게. 예. 한미, 예. 미일 관계는 다 좋잖아요. 한미일 동맹에 준해서 예. 북한 핵을 일단적으로 폐기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북한 핵이 폐기되면 이 한반도에서의 중국이나 러시아 다 핵 보유국이에요. 어떤 행사도 여기다 못하게 딱 돼 있어요.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 뭐 지원도 할 수 있을 거요. 북한을 지지하게 딱 돼 있어요. 딱 개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영토 주변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 중국이 즉각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저 불량식론 핵은 무조건 가능한 것 평화적 방법으로 폐기시켜야 돼요. 그러자면 한미일 협력 관계가 맹맥히 흘러야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오늘 사태도 김정은은 만나는 외부 인사들 놓고 뭐 비핵화 의지, 핵폐기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고 자꾸 그러는데 밝히긴 밝혔죠.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딱 밝혀놔서 그렇지. 맞습니다. 예. 이것도 문제예요. 이런 말하는 거. 어떨 때는 참 답답해요. 찾아가서라도 설명해주고 싶을 정도로. 참, 진짜 알겠습니다. 답니까? 예,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렇게 북한이 아주 이따 물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했습니다. 1990년대 초 북한의 핵 문제가 제기된 날부터 오늘날까지 북한 핵 폐기 관련된 대부분 문제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쳇바퀴 돌았다고 해서 그 유관국들이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데 오직 손해본 건 북한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도 빌어먹기라도 했댔어요. 이제는 빌어먹는 것조차도 국내 인민들이 무섭고 체제가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빌어먹지도 못한 지경으로 김일성 족속의 3대 체제가 북한을 끌어넣었어요. 구름통에. 그러니까 이게 이젠 점점 맥박이 잡혀요. 맞습니다. 북한 체제의 맥박이. 예. 이거는 굉장히 명이 짧구나 그게 알려요. 어쨌든 미국은 큰 나라니까 미국 카드가 많아요. 북한은 카드가 없어요. 핵 하나밖에. 그래서 그 싸움에서 그 외교전에서도 북한은 딱 지게 돼 있어요. 동맹 관계를 놓고 볼 때도 북한은 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북한 자유해방의 날도 분명히 이제 숨결이 들릴 정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